대구 마라톤과 서울 동아 마라톤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목표 페이스를 설정하고 뛰어야 될지, 가장 최근에 하프 마라톤을 기반으로 했을 때 1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대구 마라톤과 서울 동아 마라톤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 마라톤은 이제 다음 주면 스타트고요. 그리고 동아 마라톤은 4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목표 페이스를 설정하고 뛰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페이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또 존재를 할 텐데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그동안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엄청 중요할 텐데, 가장 최근에 하프 마라톤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천천히 뛰시면 되고요. 그리고 1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초에서 40초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0km 이상의 거리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월 마일리지가 높고 본인의 목표하는 기록이 이제 빠를수록 지구력형 주자일수록 이제 갭이 줄어들고요. 그 반대로 본인이 이제 거리주가 잘 안 되어 있고 월 마일리지가 낮고 목표하는 기록이 느리고, 예를 들면 서브3 이전의 사람일수록 하프 마라톤과 10km의 평균 페이스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목표에 하신다면 평균 페이스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피드형 주자일수록 그 갭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3를 예를 들어볼게요. 서브3를 하시려면 이제 하프 마라톤이 평균 페이스가 400 페이스로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1시간 25분이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10km 같은 경우는 3분 45초 페이스고 37분대 정도 기록이 세워졌다면은 서브3 기록을 노려볼 만하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주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키로 대비로 했을 때 한 38분 혹은 39분 정도 주자만 되더라도 서브3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남자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의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10km가 대회 기준으로 그 전주에 나왔던 기록을 데이터를 해주시면 더더욱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도 최근이지만 한 2주 전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km나 하프 마라톤을 뛰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허설 주라고 할 수 있죠. 30km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35km에서 40km 주를 토대로 해서 내가 본 게임의 평균 페이스를 높은 페이스를 갈지 정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코스가 있는데요. 코스 너무 중요하죠. 업다운이 얼마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너가 얼마나 많은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구 마라톤이 동아 마라톤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대구 마라톤을 목표로 했을 때는 동아 마라톤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온입니다. 마라톤에서 기온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요. 마라톤의 최적의 기온은 5도에서 10도.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베스트 기록을 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정규 분포에서 빠진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그날 대회에서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나는 좀 추위에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위에 강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개별화해서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또 레이스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제마 때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만 봐도 좀 많이 퍼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온도가 마라톤에 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입니다.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몸이 되게 이제 무거워지고 발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당일 혹시 비가 온다면 내가 원래 기록했던 목표 페이스보다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상태에서 레이스를 종료하게 되면 더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건강에 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운동적인 부분인데 월 마일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저만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 마일리지가 200km 이하다. 그러면 하프 마라톤 평균 페이스 플러스 30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5고요. 200에서 300km 하시면 평균 페이스에서 25초 정도 플러스해서 뛰시면 되고, 본인의 월 훈련이 300에서 400km다고 하시면은 하프 평패로 20초, 그리고 내가 400km 이상이다고 하시면 하프 평패 기준으로 15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라톤은 거의 무산소성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대사의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3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마일리지가 본인의 지구력 스피드, 하프 마라톤이죠.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뛰어도 오랫동안 풀코스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월 마일리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구 마라톤과 동아 마라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풀코스라는 게 저도 계속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노하우가 생기고, 이게 참 준비할 게 많고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 운동을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은 스포츠가 아니고 3시간에서 4시간을 뛰는 경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변수들이 또 엄청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운도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최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2대회, 정말 러너들의 상반기의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하신 기록도 잘 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에 동마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대구는 뛰지 않습니다. 그냥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충실히 운동을 해서 동마를 일단 뛰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